오늘은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는데, 그럼 네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뭐는 아닌데요. 그, 제가 네이버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글쓰기나 논술로 이제 엑스퍼트 전문가 활동을 해달라. 그래서 뭐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그 담당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제가 이제 글을 쓰고, 이제 뭐 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랑 상담하시는데 5,000원 정도를 내시거든요. 10분에. 그럼 보세요. 10분에 5,000원인데 10분으로 상담을 들어서 글쓰기 변화가 생길 수 있나? 쉽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 10분을 넘어서도 전 설명을 좀 해드리는데, 어, 이게 그냥 이제 영상으로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이제 누군가는 절박하게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여러 명이 볼 수 있게끔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비슷한 거 다 올리세요. 질문 내용이 다 비슷한데, 첫째로 이제 글을 깔끔하게 쓰는 방법을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저기 뭐야 그 주술 관계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술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지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뭐 주술 관계라고 하는 거는 주어랑 수어에 대한 관계잖아요. 요게 서로 짧게 붙어 있어야지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볼게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오늘은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한 후에 자리에 앉아서 점심 식사를 먹으려고 했는데, 벌레가 기어나와서 벌레를 잡으려다가 차려져 있는 아침 식사를 엎질러서 기분이 좋지 못한 상태로 학교를 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기분이 좋지 못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은 요 글 같은 경우에는 한 호흡이 굉장히 길거든요. 오늘은으로 시작했고 그녀는으로 다시 또 시작해요. 그리고 좋지 못했다로 마무리 짓는데, 제가 이 글을 쓰는 게 한 두 줄에서 세 줄 정도가 됐거든요. 그 말은 뭐냐? 문장이 불필요하게 길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쓸 때는 오늘 그녀는 아침 식사를 했다. 샤워를 한 후 자리에 앉았다. 점심을 먹으려고 했다. 벌레가 기어나와서 잡으려고 했는데 차려져 있는 아침 식사에 어질렀다. 이런 식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주어랑 수어를 짧게 끊어주는데, 뭐 했는데, 했고, 해서, 뭐 한 후에 이런 그 접속사라고 하는데, 이 접속사를 웬만하면 생략하세요. 그냥 읽는 사람의 몫으로 넘기세요. 읽는 사람들은 문맥에 따라서 그 글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읽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이제 믿으시고 그냥 과감하게 생략을 하시고요. 불필요하게 접속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쓰시면 좋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커피가 맛있다. 이러면 깔끔하게 떨어지는 문장인데, 커피가 너무너무 굉장히 아주 매우 매우 맛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글이 지저분해지잖아요. 물론 강조하고 싶은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 마음만 받아 받아줄 수 있는데, 그걸 글로 쓰시면 매우 매우 아주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 말하고자 하는 핀트를 놓쳐요. 그래서 차라리 맛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불가적인 이제 설명을 한번 더 하시는 게 낫지, 여기다가 막 부사를 막 더 써가지고 하시는 건 좋지 않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릴 거고, 제가 이런 예시를 좀 드렸더니 상담을 요청해 주셨던 분이 혹시 연습하시는 방법이 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해밍웨이나 톨스토이에 대한 예시를 좀 들었는데, 이제 해밍웨이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초고는 걸레다. 무슨 말이냐면, 글쓰기에서 지적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쓴 글도 지적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게 몇 번을 퇴고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질문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퇴고를 몇 번을 하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 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퇴고가 거의 완성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시고, 저는 퇴고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인스턴트식으로 글을 올려놓고 그 글이 약간 퍼블릭하게 공개적으로 이제 출판되거나 이렇게 될 때는 여러 번 읽어보기는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글 분량이라도 늘려보자는 느낌으로 쓰다 보니까
전 퇴고를 많이 안 하는데 보통은 퇴고는 뭐 3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좋아요. 최소한 최소 3번 정도는 퇴고를 하시고, 퇴고는 뭔지 아시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실 때는 불필요하게 부사나 형용사가 있는지, 접속사가 들어갔는지, 혹은 이제 시제를 맞추시는 게 중요하고, 뭐 했었었어요 이런 거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뭐 했다 이렇게 깔끔하게 끊어주시는 거 좋고, 그리고 과도하게 높이는 경우도 좋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나셨습니다. 시간이 넘어가셨습니다. 뭐 이런 것들, 시간이 넘었다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거를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이 수어가 좀 이제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 좀 지저분해져요. 보세요. 나는 종이 상자를 접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종이 상자를 접어야 한다 라고 하는 깔끔한 문장에 대해서 굉장히 길어지고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마음은 알겠어요. 네. 영상을 찍는데 갑자기 청소기가 돌아가가지고, 아무튼 그 마음은 알겠지만 그 겸손한 생각을 하고 싶으시면 그냥 깔끔하게 쓰시고, 이것은 내 생각이다 라고 새로운 문장을 하나 더 쓰시는 게 좋아요. 거기다 대고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있고 뭐 이렇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지저분하게 글을 만들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의 글은 완전하냐? 아니요. 제 글도 지적 많이 당했고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글 써주셨던 분들 중에는, 아니 출간 작가가 이것도 몰라?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라고 이렇게 사과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 맞춤법 틀릴 수도 있고요. 뭐 띄어쓰기 틀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그거를 태고를 안 하고 올렸으면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렇게 지적했던 사람들도 분명 본인의 글 다 뒤져보시면 잘못된 거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알면서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보면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썼어?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만 보고 아유 이 사람 지적 능력을 알만하다 이럴 순 없다. 왜냐면 아시겠지만은 아인슈타인이 그 상대성 이론 썼던 그 논문도 문법적으로 틀린 거 굉장히 많았거든요. 맞춤법도 없고 막 그래요. 맞춤법이란다. 그 온점 뭐라고 하지 그거? 나침표 그것도 없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그 글이 엉망진창의 글이냐? 그러진 않아요. 그 내용을 제대로 담고 있고 이렇게 되면 뭐 물론 좋은 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에 대해서는 이 스킬은 사실 중요하긴 한데, 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갈고 닦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담고 있는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글 쓸 때 지적을 많이 당했어요, 저는 글쓰기 소질이 없나 봐요, 이러실 필요 없고 막 쓰세요. 막 쓰시고 일단은 엉망인 글이든 막 뭘 써요. 그 다음에 태고를 하다 보면 걸러지고 깨끗하게 이제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컨텐츠 없고 깨끗한 글보다 훨씬 더 이제 쓸모 있는 글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도 소설은 이제 많이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근데 1인칭 시점은 당연히 나 뭐 이런 내가 시점의 주인공이 되는 거고, 이제 3인칭은 전지적 작가의 시점, 그래서 신이 내려다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시점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글을 쓰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소설을 시작할 때 나는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1인칭으로 시작을 했는데, 글을 쓰다 보면 그 주인공이 하고자 하는 바를 이제 좀 객관적인 시선에서 좀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적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시점의 차이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지 연습을 할 수 있느냐? 좀 이건 저도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 뭐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좀 완전한 거를 알려드리면은 본인이 그냥 한번 더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시점을 내가 제대로 썼나? 살피고, 그리고 내가 주술관계는 맞나? 살피고, 또 부사나 뭐 그 형용사가 너무 긴 건 아닌가? 살피고,
그리고 뭐 맞춤법이 틀리지 않았나 살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뭐 연습 방법이나 학원을 다닌다거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데 혹시나 이거 뭐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 글쓰기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기도 한다는데 그 여유가 안 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그걸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 지금 뭘 해야 될까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고 그 글쓰기 같은 경우 아까 말했지만 컨텐츠가 더 중요하다 그 스킬보다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더 볼게요. 추천하는 책을 이제 그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원국의 뭐 글쓰기 시리즈가 있어요. 요거 좀 그냥 잘 봤어요. 재밌게. 뭐 글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이제 어떤 이 분에 대한 내용 그 생각 같은 것도 적혀 있고 해서 전 재밌게 봤는데 그 시리즈를 한번 사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군대 있을 때 그 군대 선임이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셨는데 거의 가수 같이 이제 노래를 잘 부르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냐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딱 하셨던 말이 제가 지금도 되게 기억에 남는데 많이 들어야 된다. 거의 듣는 게 다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글도 쓰는 거가 좀 나아지기 위해서는 1번 많이 보셔야 되고요. 2번 그리고 태고 많이 하셔야 되고 3번 그리고 많이 써보셔야 되고 요거가 사실 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또 여쭤보시면은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